여러분, 제가 오늘 정형외과 30년 경력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무릎 아픈 환자 10명 중 8명이 이것만 알았어도 수술 안 받았을 텐데라고요. 혹시 지금 무릎이 아파서 손주들 안아주기도 무섭고 마트 계단만 보면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절대 나이 들어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녀분들도 대부분 모르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딱 3가지만 바꾸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 아끼고 10년 전 무릎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서론 길게 안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당장 뭘 하라는 거냐?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핸드폰 꺼내서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등산이나 계단 오르기 당장 멈추세요. 아니, 운동해야 좋다면서 왜 등산을 말리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지를 걸을 때 무릎에 실리는 하중이 체중의 2배라면 계단 오를 때는 4배에 내려올 때는 무려 7배의 하중이 실립니다. 제 아버지만 해도 무릎 아플 때 산에 가야 좋아진다고 하시면서 매주 산에 가셨는데 오히려 더 악화되셔서 결국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혼나신 적 있거든요. 염증 있는 무릎에는 독약이에요. 평지 걷기가 최고입니다. 두 번째, 하루 딱 5분.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의자에 편하게 앉으시고요. 한쪽 다리를 쭉 펴서 5초간 들고 계세요.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이게 바로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 근육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무릎 관절을 대신해서 우리 몸무게를 버텨줍니다. 무릎한테 너 쉬어, 내가 할게 이러는 거예요. 하루에 왼쪽 오른쪽 각각 10번씩만 하세요. 5분이면 끝납니다. 이것만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체중 1kg만 줄여보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몸무게가 1kg 늘어나면 무릎이 느끼는 하중은 3배에서 5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중이 1kg 늘면 무릎 입장에서는 쌀포대 5kg을 매일 무릎 위에 얹고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체중 1kg만 줄여도 무릎 부담은 5kg나 줄어드는 겁니다. 밥 한 숟가락씩만 덜어내보세요. 간식 하나만 줄여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무릎이 정말 편해집니다. 자, 이 3가지만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한 달 뒤에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등산 중단, 의자 운동 5분, 체중 1kg 감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내 무릎은 왜 아픈 건지 함께 알아볼게요. 무릎 통증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넘어지거나 운동 중에 다쳐서 아픈 경우, 그리고 특별히 다친 적도 없는데 서서히 아프기 시작하는 경우. 다친 경우는 대부분 기억이 나시잖아요. 배드민턴 치다가 무릎에서 뚝 소리 났다거나 넘어져서 확 부었다거나. 이런 건 골절이나 인대 손상일 수 있으니까 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친 적도 없는데 아픈 경우인데요. 이게 시니어분들한테 훨씬 많거든요. 이건 3가지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50세 넘으시면 가장 흔하게 겪으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염증인데 특징이 있어요. 계단 내려올 때 특히 아프고요. 무릎을 만져보면 물이 찬 것처럼 부어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내디딜 때 뻣뻣한 느낌 드시면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어머니도 작년에 시장 갔다가 계단 내려오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중간에 쉬어야 했던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퇴행성 관절염 초기 단계였거든요. 나이가 들면 연골이 자연스럽게 닳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관리를 잘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두 번째, 발의 구조 문제입니다. 신발 밑창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쪽만 유독 닳아있나요? 아니면 발바닥을 보시면 2번째 발가락 아래에 굳은 살이 많이 생겨 있나요? 그럼 평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발이나 오다리, X다리가 있으면 무릎 한쪽으로만 체중이 쏠려서 그쪽만 계속 아플 수 있어요. 제 이웃집 할머니는 30년 넘게 무릎 안쪽만 아프다고 하소연하셨는데 알고 보니 평발 때문이었고 깔창 하나로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세 번째, 의외로 허리 문제 때문입니다.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요. 무릎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봤는데 별로 안 아픈데
평소에 걸을 때는 무릎이 아프다. 그럼 허리 신경이 눌려서 무릎으로 통증이 퍼지는 경우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허리 치료를 받으시면 무릎 통증도 같이 좋아집니다. 자, 여러분 증상이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무릎을 만져보시고 신발 밑창도 확인해 보시고 허리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병원은 언제 가야 하는 거냐?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런 증상 있으시면 지체 말고 꼭 병원 가셔야 합니다. 첫째,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플 때. 누워 있어도 아프고 자다가 깨는 정도라면 단순 통증이 아니에요. 둘째, 무릎이 확 붓고 열이 날 때. 특히 붓기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만졌을 때 뜨겁게 느껴지면 염증이 심한 거니까 바로 가세요. 셋째, 무릎이 덜컹거리거나 잠기는 느낌 들 때. 무릎이 불안정하거나 계단 내려오다가 무릎이 휙 빠지는 느낌 들면 인대나 연골 문제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절대 참지 마시고 정형외과 가셔야 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은 수술 없이도 좋아집니다.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 침이나 뜸 같은 한방치료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럼 평상시에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수영, 실내 자전거, 이게 진짜 보약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 부담이 줄어들고 자전거는 앉아서 하니까 무릎에 무리가 안 가거든요. 특히 실내 자전거는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추천드려요. 반대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무릎 꿇기. 이런 자세들은 무릎 연골을 쥐어짜는 행동이에요. 화장실 청소하실 때도 쪼그려 앉지 마시고 작은 의자 하나 놓고 앉아서 하세요. 김장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작은 습관들도 중요한데요.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30분마다 한 번씩 자세 바꿔주시고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것만으로도 관절액 순환이 잘 돼서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3가지. 첫째, 등산이나 계단 오르기 당장 중단하고 평지 걷기로 바꾸세요. 둘째, 하루 5분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 시작하세요. 셋째, 체중 1kg만 줄이면 무릎 부담 5kg 감소합니다. 밥 한 숟가락씩 덜어내세요. 병원 가야 할 위험 신호 3가지. 잠 못 잘 정도로 아플 때, 무릎이 붓고 열날 때, 무릎이 덜컹거릴 때. 이럴 땐 절대 참지 마세요. 좋은 운동과 나쁜 동작. 좋은 운동은 수영, 실내 자전거, 평지 걷기. 피해야 할 동작은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계단 과도하게 오르기. 여러분, 무릎 통증은 나이 들어서 생기는 훈장이 아닙니다. 고칠 수 있는 증상이에요. 나이 먹어서 서럽네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딱 5분만 투자해 보세요. 내년 봄에는 자녀분들 손잡고 가뿐하게 꽃구경 가셔야죠. 손주들 안아주고 친구분들이랑 수다 떨면서 시장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무릎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무릎 아파서 고생하시는 주변 분들한테 이거 꼭 봐 하고 공유해주세요. 그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정보 계속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